이번 주는 정말로 오랜만에 우리 시장 조금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시장에서도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은 그대로 속출을 했죠. 먼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로봇 섹터의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전일 말씀드렸었던 로보티즈도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SPG 이미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10% 이상 상승. 그리고 어제 목요일에는 어땠습니까? 사마 콘덴서가 25%, 그리고 PS 일렉트로닉스 정말로 시원하게 상한가에 그대로 안착을 했죠. 수요일에는 광전자가 11%, 그리고 저스템이 바로 그 다음날 15%까지 급등을 보여줬죠. 화요일에는 그래도 조금은 잠잠한 시장이었습니다. KBI 메탈이 9%, 그리고 SPG 이때부터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13.50% 상승을 했죠. 그리고 월요일에는 급등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주반도체 말씀드리자마자 23%, 그리고 대한광통신도 바로 전일 말씀드리고 24%까지 급등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종목들 아니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급등 종목들 그리고 상한가 다 못 챙겼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오늘 일부 대형주들 그리고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실적 발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급이 바로 로봇 관련주들로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AI 그리고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주에도 일정이 계속해서 잡혀져 있어요. 한마디로 일정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제 지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 바로 로보티즈였죠. 정확히 돌파 패턴이 만들어지는 구간이었었고 30분 몽상으로도 120선 돌파 20선이 안착시키는 너무나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3%대 시작을 하긴 했지만 보합권 그대로 눌림목 구간 준 이후에 10%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 눌림목 구간을 보시면 30분 몽상으로 정확히 20선에 대한 지지까지 만들어진 이후에 상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부분, 추세가 아직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그대로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바로 어제 영상이었죠. 그리고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지난 영상들 틀어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떤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주가의 움직임은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죠. 어제같이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는 케이스도 있고, 이틀에 걸쳐서 자리가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된 이후에 3거래일째 급등 상한가 가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시장, 섹터, 수급, 차트의 움직임은 어땠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 케이스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다 보여드리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반복하시면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안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 속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복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 관점 그리고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추세가 이어지면서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시키는 그 자리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럼 로보티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28만원 라인대에서 30만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5일선에 대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추가적인 대응까지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져 있어요. 30분 봉사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졌고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정확히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 지금 모든 이평선들 다시 한번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까지 계속해서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에요? 바로 SPG죠. SP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이 구간 만들어지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정확히 타이밍들을 잡혀가고 있었고 섹터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삼각수렴 형태 끝자락에 다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보합권 그대로 시작을 하면서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말씀드렸던 목표가 그대로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은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동일한 영상입니다. 이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SPG도 마찬가지 케이스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삼각수렴 형태 끝자락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짧게 12만원 구간대에서 13만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이 잡히면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모멘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대 케이스도 보셔야겠죠. 뉴파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 이때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수익을 잘 챙길 수가 있었지만 어제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어떤 거요? 20선에 대한 지지가 안 만들어지고 이탈하면 이럴 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로 시작하면서부터 이탈합니다.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만약 아무 생각 없이 대응했다가는 이거 마이너스 10%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짧게 딱 3초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정확히 30분 동안 다시 한번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간을 이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는 대응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이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에요.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말씀드렸던 대형주가 하나 있었죠. 바로 LG전자였습니다. LG계열쪽 로봇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오늘도 한 9%가량 상승을 만들어냈고 그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겁니까? 바로 이제는 다음 주에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 그 종목들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PG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관련 섹터들 오늘도 잘 나가긴 했었지만 다음 주에도 일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먼저 관련돼서는 수요일부터 AI 서밋, 서울엔 엑스포가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목요일에 있는 거예요. 바로 중국의 유니트리가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말에는 말 그대로 이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이슈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도 큰 이슈가 있죠. LG와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 소식이 만들어졌고 현대차의 로봇 공급망 재구축 소식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시 한번 로봇 섹터의 상승을 만들었었던 건 어떤 거였어요? 바로 삼성전자였었죠. 그러면서 주목을 받았었던 게 바로 SPG예요.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나서면서 RX 사업부 신설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연관되어 있는 SPG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전에는 냉장고 모터를 만들던 SPG가 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감속기를 단독으로 공급을 합니다. 이런 키워드들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독이라는 게 뭐예요? 독점이라는 거죠. 독점 최초 그리고 유일 이런 키워드들은 정말로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요. 전기차 부품은 기존 공급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옵티머스는 공급망이 전혀 없다. 로봇은 모든 요소가 새롭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로봇 양산의 핵심은 공급망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로봇 공급망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면서 삼성전자에서는 로봇 생태계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RX 사업 추진실을 신설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게 삼성전자의 로봇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연결이 되는 거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납품을 한 SPG까지 고스란히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뉴스에 나와 있는 이 감속기들이 바로 SPG의 로봇용 감속기입니다. 인간의 관절같이 로봇 관절이 정밀하게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부품이죠. 이 부분을 SPG가 하는 거예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그리고 사족보행 로봇 이런 전 제품군의 정밀 감속기를 단독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힘을 실을수록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거쳐서 SPG까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특히 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절이 정확하게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로봇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동안 이런 정밀 감속기 시장 일본 업체들이 장악을 해왔었지만 SPG가 2017년부터 설계부터 제조, 정밀 가공까지 전 과정을 내재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 가지 방식의 산업용 로봇 감속기를 모두 만들 수 있는 로봇 부품 회사로 이미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올해 1분기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27년도 내년에는 전년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할 매출을 만들어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지금 실적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에요. LG전자도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차 관련돼서도 밸류체인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더 큰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바로 테슬라 옵티머스의 액추에이터 부품 C제품을 이미 공급을 했고 현재 최종 공급망 진입을 위한 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 삼성, LG 그리고 현대, 테슬라까지 모든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들에 이미 포함이 되고 언급이 되고 있다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 감속기 국산화로 인해서 SPG가 1티어가 되어 있고 모든 로봇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기술력이에요.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SPG 국내에서 로봇용 감속기 전 스펙트럼을 생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업으로 꼽히는 거예요. 모터나 감속기를 만든다고 하는 기업들 엄청 많죠.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 양산 그리고 상용화 단계까지 도달한 것 SPG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PG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남겨드렸었던 거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거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중기적인 관점으로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엄청난 물량 수하 과정과 함께 급등이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최근에 가격 조정 이후에 정확히 녹색선이죠. 60주선을 기준으로 최근에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런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거래 대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서 말 그대로 조정이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고 다시 한번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어때요? 모든 이평선들을 모두 다 돌파를 시켜놓고 삼각수렴 형태 끝자락에서 이 돌파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술력을 가지고 실적까지 올리고 있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SPG.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고 있다면 이번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신규 대응 가능한 구간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다음 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PG였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짧게 단기적으로는 13만원 라인대에서 14만원 구간대까지 그리고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중기 관점으로는 15만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30분 봉상 20선 이탈 이후에 다시 안착을 시키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가 다시 한번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 구간 이탈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혹시나 이탈을 한다면 그 전 지지 라인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지 라인 구간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간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지지를 받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시장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까지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 부분 보여드리면 최근의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기관 쪽에서 연속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장중에는 당연히 이 부분을 호가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모든 부분들 개인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바로 이 방이죠. 기적을 부르는 투자 거의 2,800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부분 장 마감할 때 마감 브리핑까지 해드렸었죠. 특히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SPG부터 시작해서 이미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이런 내용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시장 상황들 그리고 중요한 개별적인 이슈들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장전에는 어떤 종목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정리를 해드리면 소통방에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 섹터에 대한 부분, 개별 종목에 대한 관련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위로든 아래로든 그 방향성에 따른 대응 방법,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장기적인 목표가가 있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전량 수익 청산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중기적인 목표가까지 들고 갈 건지, 아니면 비중 조절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추세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로봇 쪽에서 최근에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스맥입니다. 모든 이평선들 마찬가지로 다 돌파를 시켜놓고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로봇 쪽도 로봇 쪽이지만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도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4,700원 구간대에서 길게는 5,000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분봉상으로 보시면 살짝 이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선을 살짝 그어놨죠.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 구간 이탈했을 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수급에 대한 타이밍이 포착이 된다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렌시스도 마찬가지죠. 추세 그리고 최근에 강력한 상한가까지 그 이후에 이탈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지지라인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30분 봉상으로도 20선이 정확히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7,400원 구간대에서 7,500원 구간대,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에요. 라운드 피겨 가격이죠. 8,000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상한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하면서 SMR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기존에 말씀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기존 대장주들을 제외하고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일 방한한 빌 게이츠 AI 시대 차세대 SMR 협력을 위해서 한성숙, 그리고 김정관, 최태원, 정기선 이렇게 총리, 장관, 그리고 기업인들까지의 연쇄 회동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SMR 사업으로 인해서 에너지 해법 등을 논의를 했고, 이 부분은 또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까지 연결이 됐죠.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테라파워 나트륨 SMR 사업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왔던 상황이었고, AI 데이터 센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테라파워 어떤 회사입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빌 게이츠가 설립한 회사예요. 그러면서 차세대 SMR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꼽히고 있죠. 현재는 2030년도 완공을 목표로 세계 최초 상업용 SMR 플랜트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사는 테라파워가 미국에 건설 중인 SMR 실증로 그리고 후속 상용 프로젝트에 SK 이노베이션 참여 확대, 국내 SMR 공급망 확대 방안, 그리고 나트륨 SMR 사업 개발, SMR 글로벌 프로젝트 공동 발굴, 이런 협력 방안을 합의서에 담아서 공개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하게 프로젝트 검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포함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 합의를 통해서 SK 이노베이션 테라파워의 전략적 투자자 지위를 넘어서 SMR 사업 개발 그리고 프로젝트 실행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SK 이노베이션과 SK 같은 경우에는 이 테라파워의 2대 주주입니다. 거기에 단순히 SMR뿐만이 아니라 LNG 그리고 ESS, SMR까지 연결되는 통합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부분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조해왔었던 AI 풀스택 전략과도 맞닿아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SK는 AI 시대에 필요한 메모리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와 전기화 역량을 모두 갖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는 당연히 반도체죠. SK텔레콤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인프라, SK이노베이션이 전력 쪽, 그리고 SKO는 ESS, 모든 공급망을 그룹 차원에서 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전력 쪽 SMR 이 부분에 SK 이노베이션이
주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조금은 주춤했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올해 정말로 엄청난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죠.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100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8.4조가 전망이 되고 있죠. 거의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대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엄청난 실적 대비했을 때 PBR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0.7배, 0.8배 수준으로 한 배조차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도 최소한 40조, 시가총액 기준이요. 4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적정평가 수준인데 지난 금요일 종가 얼마였어요? 21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 자체도 2배가량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보수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실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 관점으로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올해죠.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지금 바닥에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배가량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2배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 그 2배의 구간이에요. 그리고 중기적 관점으로 주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확히 매물대 구간을 돌파시키는 그런 구간에서 모멘텀이 만들어진 거죠. 일봉상으로 어떻습니까?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시켜 놓은 이후에 말 그대로 돌파 패턴, 단기적인 돌파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자리가 잡혔어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엄청난 쌍끌이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에 대한 추세 당분간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응 방법이죠. 먼저 단기적으로는 14만원 구간대에서 15만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로는 16만원 구간대에서 16만 5천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 구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응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는 이 5일선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그 구간에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분봉으로 보면 어디예요? 이 라인이죠. 30분봉상 120선 라인 때 이 검정선의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대응 타이밍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구간이 첫 번째, 이 구간이 두 번째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당연히 시장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수급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완벽하게 집중이 되고 있는 이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현재 자리가 잡혀져 있는 차트의 움직임까지 모든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겠죠. 이런 부분들 모두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타이밍 수급 잡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안정적인 대응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죠. SMR 관련돼서 같이 보셔야 되는 거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보셔야죠. 단기적인 추세는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5일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61선에 대한 저항,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져 가고 있죠. 일시적인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횡보 구간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다시 한번 방향성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횡보까지 체크를 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짧게 단기적으로는 9만원 구간대에서 9만 5천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 지지가 확인된 이후에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가 나왔었던 G2 파워도 보셔야겠죠. 이미 이 거래일 전에 상한가 그리고 추가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타이밍이 정확히 자리가 잡혔죠. 최근에 액침 냉각 시스템 국제 공인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이 추세가 바닥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아직까지도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1,000원 구간대에서 12,000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부분도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부터 영상을 찍어드렸었던 보성파워텍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마찬가지예요. 저평가 종목이기도 하고 이 원전 SMR 쪽도 당연히 언급이 되지만 추가적으로
이 송배 전망 한마디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된 내용으로도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 61선에 대한 돌파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졌죠. 단기적으로는 8,700원 구간대에서 9,000원 라인대, 길게는 9,500원 구간대에서 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단기적인 목표가에 일단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이 구간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두산 테스나입니다. 섹터의 같은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돌리고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시키는 추세 전환에 대한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실적의 턴어라운드와 함께 그 반등의 기울기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한 번씩 변동성을 만들어낼 때는 또 상한가급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렇게 끼도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가에서 목표가도 계속해서 상향 조절을 하고 있죠.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 가동이 증가가 되면서 목표가를 15만 원으로도,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이 본격화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목표 주가를 21만 9천 원까지도 제시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삼성 파운드리의 호전 속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 모멘텀에 올해는 실적에 대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그리고 내년에는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죠.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 체크를 해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번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AI, 거기에 고성능 컴퓨팅 테스트 비중 확대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성장의 본격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테스나의 주요 고객 삼성전자요. 매출의 삼성전자양 비중이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 그리고 시스템 LSI 사업부 같은 경우에 폭발적으로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죠. 가동률 같은 경우에 지난해 초에 47에서 50% 저점에서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80에서 8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 AI 칩 그리고 엔비디아의 크록3 LPU가 양산이 시작이 된다면 가동률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반도체가 생산된 이후에 반드시 테스트 공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파운드리 생산량 증가는 테스트 물량 증가로 연결이 되고, 이 부분은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지겠죠. 거기에 또 하나 이때 이슈가 있었던 부분인데, 세계 3위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죠. SK 실트론을 인수를 추진한다. 어디에서? 두산에서. 그러면서 그룹 차원의 AI 그리고 반도체 투자 확대 기조, 수직 계열화를 만든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면서 핵심 후공정 계열사로서 두산 테스나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됐어요? 인수가 됐죠. 한마디로 말씀드렸었던 이 삼성전자 쪽에 물량 확대에 대한 수혜도 당연히 이 부분은 이어지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 고객의 확대, 그리고 AI 가속기 테스트 신규 매출 발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북미 이미지 센서 고객 확보,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난해 적자, 여기서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성장이 만들어지면서 2028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5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320억 원까지 거의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회사의 안정성은 너무나 두드러집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60% 수준이에요. 너무나 안정적이고, 그리고 유보율은 또 어떻습니까? 4,400%가 넘어가죠.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도 2조 수준과도 적정평가 수준인데, 지난 금요일 기준 시가총액 얼마예요? 1.6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닥권에서 단기적인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를 시키면서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고 있죠. 그리고 타이밍도 정확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확히 전 고점 라인 때 이 구간을 돌파를 시킨 이후에 조정이 나왔었는데, 저기 20월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방향성을 돌리고 있죠. 추세 전환의 초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방향성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바로 두산 테스나의 대응 방법이죠. 먼저 단기적으로는 95,000원 구간대에서 10만원 라인대,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 되겠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10만 5천원 구간대에서 11만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30분 몽상 20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구간 만약에 반대로 이탈을 했을 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언제나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확인을 한 이후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항상 드리죠. 대응을 하실 때는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판단들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 섹터, 수급, 차트의 움직임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나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타이밍이 잡혔을 때 언급을 해드리면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 이런 추세에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거 후성이죠. 최근에 정말로 거의 쉬지도 않고 올라왔습니다. 이때 딱 하루였어요. 하루를 제외하곤 10거래일 연속적인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를 제외하고. 그런데 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30분 봉상으로 20선에 대한 이탈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대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그대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평가예요. 또 한 가지 소재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냉매에 대한 부분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더욱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13,500원 구간대에서 14,000원 구간대까지 길게는 15,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이 지금 너무나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20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시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도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이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드렸죠. 그런데 이 추가적인 종목들은 지금 체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차피 수급이 포착이 된다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만 체크를 해주셔도 충분하죠. 그리고 이 종목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미 영상으로 다 찍어드렸던 종목들이에요. 한마디로 리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메인 종목만 체크를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메인 종목만 체크를 하셔도 어때요? 상한가, 급등 다 나오죠. 그리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이때 대응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구간들을 이탈을 했을 때는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탈했을 땐 가격이 더 낮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추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추세가 무너지게 된다면 이렇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오히려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타이밍들이 다 안 나오면 어떡하냐? 대응 다 안 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종목들은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 급등주 공유방에서 말씀드리는 3가지 종목만 하더라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가량은 제가 영상에서 찍어드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만 체크를 하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섹터, 수급, 개별 차트까지 이런 타이밍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그 내용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추세에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에 있죠. 거기 고정 댓글 이렇게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옆에 보이는 이런 검색식 그리고 이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작성하시는 데는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 시간 투자는 하셔야겠죠. 그런데 대신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지난주 정말로 좋은 수익 많이 챙기셨던 것처럼 새로운 한 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